자세로 다시 미지수 기자, 지금 뭐 우리 그동안 뭐 우려가 많았는데 지금 영상 보니까 그래도 신나고 뜻깊은 시간을 좀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은 어떨까요? 지금 태풍 부는데. 네, 오늘은 아쉽지만요.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일단 실내 행사 위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이 잼버리 대회는 일찍 끝났지만 전국 각지에서 이 잼버리 대원들을 위한 각종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했거든요. 보령 머드 축제에 가 있기도 하고 어제 저녁에는 한강공원에서 댄스 나이트 행사를 열었는데 네. 여기에 무려 2,500여 명의 대원들이 참가해서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기에 외신은 영국 대원들이 서울로 옮겨온 다음에 곳곳에서 환대를 받고 있다. 이게 굉장히 고맙게 느껴진다. 이런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 참가자의 부모 인터뷰에 따르면요. 이 딸 얘기를 들어보니 한국인들이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친절하다. 이 모르는 사람들이 잼버리 대원이냐 하고 다가와서 인사를 건네기도 하고 와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네. 또 매장에서는 이 스카우트 대원이라는 걸 알면 상품에 대해 할인을 해주기도 야. 하고 케이크를 기꺼이 기부해주는 가게도 있었다. 감사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들어보면 역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한덕수 국무총리는요, 우리 잼버리 대원들이 스카우트 대원들이 머무는 지자체에 이 태풍 대비 철저히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목소리 좀 듣겠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야외 활동보다는 실내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 프로그램을 위한 이동 과정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소 인근이 산사태, 침수, 강풍 우려 지역이 아닌지도 한 번 더 확인하고 수시 순찰 활동을 통해서 유사시 출입 통제 및 사전 대피 등 선제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대원들이 위험 지역에 출입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 우리 민지수 기자 설명 들어보면 정말 각 지자체들이 우리 스카우트 대원들 참 알뜰살뜰 많이 챙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 스카우트 대원들은 역차별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언론 보도를 보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좀 벌어졌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행사도 하고 숙소들도 지자체에서 연수시설이나 뭐 대학 기숙사 이런 데 이용해서 2인 1실 정도로 불편함 없이 지내게 해줬거든요. 맞아요. 네네. 그런데 정작 우리 한국 대원들은 경기도 용인시의 교회 강당 바닥에서 자도록 했다라는 아, 겁니다. 연수원이라는 게 아니고 강당 예. 바닥에서요? 그래서 이분 뭐 친구 같은 것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냥 매트만 깔고 자야 했고요. 샤워시설, 교회 강당이니까 샤워시설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화장실 세면대 같은 데서 씻도록 만들었다라는 건데 이 한국 대원들이 370명이라고 하거든요. 전체 잼버리 대원들 숫자에 비교하면 극히 일부인데 왜 더더군다나 우리 한국 대원들을 저렇게 뭐 지내도록 만들어야 되는지. 그래서 이 얘기에 따르면 학생들이 뭐 왜 우리는 뭐 이재민들이냐, 난민촌에서 지내는 것 같다, 이럴 거면 차라리 새만금 가는 게 낫다,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네요. 야, 김준일 에디터. 뭐 물론 뭐 숙소 이제 급하게 잡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근데 양지열 변호사 설명 들어보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치르는 대회고 우리나라 대원들인데 이거 좀 역차별 뭐 이런 얘기 나올 것 같긴 해요. 근데 보면. 뭐 역차별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저는 조금 이게 정말로 뭐 뽑기 운이었느냐 그렇게 이제 생각이 안 드는 게 다른 데들 이제 간 데를 보면은 핀란드, 네덜란드 등 6개국 1,000명은 지금 현대차 그룹 4곳 연수원에 가서 여기서 5성급 호텔에서 이제 뭐 현대차 그룹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탈리아의 160명은 송도 글로벌 R&D 레지던스에 가가지고 여기도 시설이 매우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공교로운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소위 말해서 유럽에 잘 사는 선진국 아이들은 제일 좋은 시설에 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 그냥 뭐 중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이런 데들은 보통에 가 있고요. 한국은 지금 강당에 몰아넣은 겁니다. 이게 뽑기 운일까요, 정말로? 그러니까 아무리 외국 애들이 중요하고 뭐 국가적 이미지도 있지만은 지금 정부에서 조직에서 얘기한 게 44,000명의 지금 숙박시설을 확보를 했다라는 거였어요. 맞아요. 37,000명이었지만은 훨씬 많이 숙소 확보니까 걱정 없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가장 우선적으로 안전하고 씻을 수 있고 이런 데를 우리나라 애들도 아이들도 배치를 해야죠.
그 와중에 이제 뭐 홍성군에서는 지금 예멘 뭐 170명 오기로 했는데 입국도 안 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지금 전북 진안에는 지금 이집트 120명이 가기로 했는데 이미 군산에 있어가지고 이미 그거 다 취소하고 이거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이거를 어떻게 지금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합니까? 뭐 공교롭다는 표현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저는요 그래도 나라별로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은 일부러 차별은 하지 않았다. 그렇게 좀 믿고 싶습니다. 민지수 기자, 어제도 우리가 이제 잠깐 짚어봤지만 공무원 차출 문제도 또 계속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근데 이 인력 지원 요청이 공무원뿐만은 또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당장 내일 저녁 마포에서 이 마지막 개막 폐막식을 알리는 화려한 공연이 열리잖아요. K-팝 콘서트요. 맞습니다. 이 콘서트를 지원하기 위해서 마포구청에서 이 녹색 어머니회와 같은 직능 단체들에게 자원봉사자를 좀 보내달라라는 요청문을 보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녹색 어머니회, 제가 많이 알고 있는 그 녹색 어머니회요. 맞습니다. 아이들의 등하굣길에 도움을 주시는 맞아요. 자원봉사 단체인데요. 이 구에서는 이게 차출이나 강제 동원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순수하게 자원봉사 차원에서 요청만 드린 상태다라고 해명에 나섰는데요. 이 스카우트 대원들이 마포에 왔을 때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지내다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먼저 이제 현재적으로 요청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녹색 어머니 회에서는요 오후 시간에는 본인들의 아이들을 케어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자원봉사에는 참여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회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요, 뭐 잼버리 대회 진행도 진행이지만 지금 이 순간 가장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더 중요한 게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그게 어떤 건지 목소리 좀 듣겠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태풍을 대비해야 할 일선 공무원들이 잼버리 수습에 차출되고 있어 대비에 큰 차질이 발생될까 우려됩니다. 정말 총체적 난국입니다. 정부는 잼버리 파괴의 여파가 태풍 대비에까지 미치지 않도록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잼버는 어차피 실패했어요. 그러면 수습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되 태풍 빨리 대비해야 돼요. 네. 이렇게 막 여기저기에서 공무원들을 이쪽으로 막 진발하면요. 지자체나 관공서들이 그렇네. 지금 정신이 딴 데로 가라는 거예요. 태풍 문제에 이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래서 최소한도로 일선 공무원들이 그거 부담을 주는 것은 그것은 가능하면 상가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동석 행정관. 뭐 물론 뭐 잼버리 마지막까지 잘 치르려면 인력도 많아야 되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한 자치구 공무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갑작스럽다. 지금 하는 사업을 다 제쳐놓고 잼버리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다. 뭐 지금 태풍도 있고 이 공무원들은 하던 일도 있고 만사 다 제쳐두고 잼버리에 집중을 하는 거, 인력 지원하는 거 이게 맞는 거냐 이런 비판도 있긴 하거든요. 글쎄요, 이게 모든 지금 공무원들이 당연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공무원 조직에서는 이 재난재해를 대비한 상시적인 조직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이제 24시간 재난을 대비해서 그분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뭐 야권에서 비판하고 있는 저런 비판, 저는 건강한 비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무원분들께서 당연히 뭐 이쪽 잼버리 쪽에 계신 분들은 잼버리에 일을 하고 계시고 네. 또 이쪽 태풍 대비에는 태풍 조직이 저는 당연히 투입됐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지자체에서도 뭐 각 기관에서도 당연히 그런 거를 우선시 판단을 해서 지금은 태풍 대비에 우선시해야 된다. 그래서 그쪽에 인원을 대거 투입했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급한 일이 소위 얘기해서 펑크가 나지 않도록 다 대비는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 자, 그거는 그렇고 그동안 곡절 겪었던 아까 우리 민지수 기자도 설명했지만 K-팝 콘서트 내일 열려요. 내일 이제 폐영식도 열리고 과연 가수 누가 출연할 거냐 뭐 많았는데 뭐 뉴진스고 누구고 뭐 이제 확정이 됐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가수들 팬 사이에서 또 웃지 못할 또 해프닝도 있던데요. 이걸 기발하다고 해야 할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지금 중고거래 사이트에요. 네. 갑자기 스카우트 단복을 구합니다라는 게시글들이 막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뉴진스, 뭐 NCT 드림, 아이브 이렇게 요즘 인기 있는 그룹들 포함해서 19개 팀이 출동을 하니까 네. 이때 봐야겠다 싶어서 저걸 스카우트도 아니면서 위장 진입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 게 아닌가. 저 단복 사서 예. 단복 입고 이 스카우트 대원인 것처럼 해서 들어가겠다라는 걸로 보이고요. 게다가 저기 중고거래 물품 사이트만 저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예.
유튜브 사이트에 이 외국 학생들도 유튜브 댓글 보면서 뉴진스 같은데 그룹의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서 나 이번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 저 들어갈 수 있게 옷 좀 빌려주면 안 돼요? 외국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접근을 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영국 스카우트 지금 대원 같은 경우에는 그 영국 스카우트 대원은 이걸 또 어떻게 찾아내는지 개인 SNS에서 가서 저 대신 가면 안 될까요?라고 글도 달고 있다며. 그래서 이건 좀 이럴 때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야, K-팝이 인기다 얘기는 들었는데 이 잼버리 대회 콘서트에 또 이런 생각이 나올지는 저도 참 상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 잼버리 대회를 통해서요, 여성가족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계속 나오죠.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는데 김현숙 장관이 어제 잼버리 대회 이 상황 브리핑을 하려다가 갑자기 취소를 하고 브리핑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의외의 장소에서 김현숙 장관이 포착이 됐더군요. 그 영상 좀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브리핑 11시에 있었는데 이렇게 바뀐 게 김현숙 장관 리스크를 줄이려는 차원이란 해석도 있는데 브리핑이 예정되었다가 취소되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 자세한 경위는 모르겠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세관급에서 여러분과 함께 있었던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입니다. 여기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동석 행정관, 오늘 보도를 보니까 여당에서 이 잼버리 대회 이후에 김현숙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를 검토한다 뭐 이런 보도도 있던데 이 행정관이 평가하시기에 이번 잼버리 기간에 김현숙 장관의 행보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일반적 국민들 시선 눈높이에 보면은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여권에서도 뭐 해임 건의안이 올라오겠다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고요. 일례로 뭐 어제 같은 경우에 기자회견을 했다가 취소되는 그리고 행안부 장관이 저렇게 브리핑을 하게 되는 저 단면을 봤을 때 네. 정말 아무래도 여성가족부 자체에서 제대로 된 일을 수행하지 못했다 그런 비판이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이제 기자 생활을 10년 했지만 뭐 한 기자분이 뭐 제대로 알고 오세요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는 그 자체가 저는 굉장히 어찌 보면은 모욕스러운 그리고 부끄러운 그런 행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김현숙 장관께서도 앞으로 이제 뭐 이런 행사가 앞으로도 국제 대회가 많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네. 저는 뭐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전 정부 앞으로의 정권도 좀 제대로 된 준비를 해서 국제적인 행사를 제대로 한번 치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김준일 에디터, 이번 잼버리 기간 뭐 얘기도 이런 얘기도 많고 저런 얘기도 많고 타일도 많고 그런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출장 문제 얘기예요. 저번에 이제 출연해 주셨을 때도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 이 새만금이 위치한 이제 부안군 위에서 이달 말에 크루즈 연수 계획했다가 뭐 확정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비판 막 나오니까 이제 또 취소를 하고 뭐 여러 곡절도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뭐 부안군 의회에서는 이제 부안군이 크루즈 산업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거를 시찰한다는 명목으로 이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제 3박 4일 8말 9초로 해가지고 지금 잡았다라는 거예요.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눈치가 없나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난리가 나고 지금 뭐 새만금 관련해서도 그 잼버리 관련해서도 뭐 좀 이상한 출장들 많다 막 이게 막 부안군에서도 25번 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부안군 25번, 전북에서 55번 맞아요. 이렇게 이상한 출장들 뭐 거기에는 제대로 된 출장도 있겠지만은 이 상황에서 이거를 잡는다? 결국은 취소 언론이 취재하니까 취소했거든요. 진짜 눈치 없고 진짜 개념이 없는 건지 눈치 없는 건지 모르겠고 지금 전북도에서도 의회에서도 지금 그 광복절 맞이해가지고 2박 3일 동안 울릉도 독도 시찰을 간다고 합니다. 광복절이면 다음 주잖아요, 당장. 예, 그러니까요. 그 지금 난리가 났는데 전북에서 그거는 뭐 이제 애국심을 고취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간다는데 그걸 왜 울릉도 가서 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정말 개념이 없는 건지 정말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방 의회들도 정말 좀 정신 좀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이 출장 문제 오늘 보도 보니까 여가부 출장 문제도 또 이슈더라고요. 지금 한 언론에서
여가부에서 지난 4년 동안 잼버리 관련해서 출장했던 기록들을 찾아서 검토를 해본 겁니다. 네. 그랬더니 지난 4년 동안 한 6개의 국을 출장을 갔더라고요. 전부 뭐 잼버리 유치 홍보라든가 유치 총회 참석이라든가 아니면 직접 잼버리 대회에 참관했다 이런 목적이고 당시에 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해서 18명이 그 출장을 갔던 겁니다. 그중에 뭐 전문위원도 있고 통역분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번 잼버리 대회에 그 노하우들이 전달이 됐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것 때문에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다녀온 공무원분들 중에 여성가족부에 지금 남아있는 공무원이 2명이고요. 2명밖에 안 되고요. 그나마 그 2명은 다른 부서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18명이 출장을 갔는데 그중에서 지금 현재 여성가족부에 남아있는 공무원은 2명이고 명이고. 그 2명도 다른 잼버리하고는 무관하다. 예.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보고서 정도는 남겼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현장에서 가져와서 직접 참관하고 경험했던 게 고스란히 전달이 될까요? 이게 뭐 공무원분들은 아시겠지만 순환보직이라 해서 계속 부서를 옮겨 다닌다고는 하는데 그럴 거면 왜 4년 동안 또 저기를 왜 갔을까? 알고 있었다라면 여러 가지로 참 의아한 일이 많습니다. 양재열 변호사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순환보직이라 공무원들은 네.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잼버리를 열기 위해서 출장을 갔고 앞으로 열릴 거라고 알고 있었으면 일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예외적인 경우를 둘 수는 있는데 그리고 이번에 출장 간 것도 다 국민 세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순환보직을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가족부가 됐든 어느 부처가 됐든 일상적인 업무들이 있죠. 늘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업무들이 있고 그런 것들은 돌아가면 사시는 게 필요하지만 이거는 어찌 보면 번외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우리 뭐 일반 회사에서도 각자 같은 부서가 있지만 각자 부서에서 차출해서 태스크포스 같은 거 꾸리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식으로는 공직사회는 못 움직이는 걸까요? 못 움직이는 걸까요? 안 움직이는 걸까요? 자, 지금 양재열 변호사가 못 움직인 걸까 안 움직일 걸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를 했는데 글쎄요. 이런 궁금증들, 문제점들 아마 이번 잼버리 대회가 끝나면 각자 다 알아서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당장 내일입니다. 내일 폐영식이 있는데 폐영식까지 해서 유종의 미를 잘 거두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겠죠. 자, 이 일 마무리하고 우리 후속 조치는 그 뒤에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